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습니다. 노영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 망조로 가는구나. 오늘 뭐 600몇 명인가를 다 복당을 그러니까요, 시켰대요. 일괄적으로.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가 보다. 아무나 다 부르는구나. 이제 자기네 그 진영에 총칼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이게 좋게 보면 마음이 넓은 거고 그러니까요. 나쁘게 보면 진짜 없어 보인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해찬 씨가 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전에 부산에서 나왔을 때 이 막말했던 거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나 이걸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막말이 논란이 돼가지고 후보가 됐다가 내렸는데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을 신인규 대표 이렇게 불러서 다시 쓴다?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이게 그 법학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우리 민법 104조에 민법.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로 우리가 해요. 뭡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아닙니까? 너무 궁박한 상황이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구분이 안 안 돼. 하고 네. 야 그냥 상추쌈 싸먹자 야 뭐 다 갖고 와 그냥 뭐든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궁박한 상태에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거는 알겠으나 그럴 때일수록 더 냉철하게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분들은 망하기로 예정된 자들 같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장해찬 씨를 그전에는 왜 쫓아냈습니까? 그 쫓아냈던 이유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받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제대로 된 망조를 드러내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 고릴라님이 길거리 노점상 당으로 가는구나. 노점상당으로 이거 간다. 너무 재치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장해찬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해프닝도 아니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5.18 민주화 운동 때 진압 작전에 나섰던 정호용이라는 자를 네. 상임 고문에 아니. 임명했다가 논란이 취소했어요. 그 반란군 출신이야 반란군.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심지어 얼마나 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시기적으로도 3일 뒤가 5.18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사람을 앉히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리고 이분이 현대사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당시 광주를 진압할 때 특전사령관이었어 심지어.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12.3 계엄을 통해서 특전사가 무슨 일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인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7년 받았어요. 7년. 그러니까. 유죄 7년. 이런 사람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껴준다? 그다 뺀다? 이게 공당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당의 자격을 잃은 지는 한참 됐고 제가 볼 때는 내란 캠프다운 인사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도 며칠 전에 당권 쿠데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뭐 계엄사령관 권성동 그리고 뭐 특전사령관 이양수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그때도 당에서도 쿠데타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그리고 또 당원들이 가서 또 계엄군하고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네. ARS 투표로 그 겨우 저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던 내란 캠프다운 인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호용만 놀랄 게 아니라 석동현 뭐 쟁쟁한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 정도 또 합류하면은 활용 점점 찍을 것 같아요. 윤버지 아버지. 근데 윤버지. 석동원이 있기 때문에 김계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사이가 그게 또 안 지난 맞아요. 네. 그랬잖아요. 아니 뭐 장해찬도 봤는데 뭐 다 봤죠 뭐. 근데 장해찬은 또 그냥 봤는 김에. 한동훈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둘이 같이 가요? 근데 그러니까. 장해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 한동훈 더 이상 이 당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한동훈의 당권을 지금 조기에 진압해야 된다. 야, 저는 태양이 그게 역시. 그게 아니 맞는 그리고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진압 작전을 펼친 사람을 그 상임고문에 임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광주 지역 민심을 잘 아는 곽수환 씨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광주 분들에 대해서 그냥 모욕적이죠. 예의에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국힘이 이번 대선 레이스 전체 과정에서 광주 분들한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총칼로. 왜냐하면 보십시오. 한독수 내란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호남 사람입니다 되지도 않는 모욕적인 드립을 치고 그런 사람을 당 후보로 바꾸려고 했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김문수로 결국 갔는데 5.18 그 야, 민주화운동에 민주화운동을 그 진압에 나섰던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을 가해자를 가해자를, 가해자를 또 캠프로 네. 들여온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나 광주 분들한테 난도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적을 뒀던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한 것이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상호 저는 의원. 김상호 의원이 그래도 정말 젊은 분인데 요즘에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가 자기가 젊은 정치인으로서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에 네. 비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느꼈다. 김상호 의원은 지난번에 국민의힘당에서 그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 비상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행보가 정확해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기준이 명확해.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자기가 그 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할 말은 해야 되고 자기가 믿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지킨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났거든요. 직접. 만나셨어요? 네. 네. 근데 진짜 겸손하고 정말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건강한 원래 건전 보수의 표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의힘당은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 특히 신인규 같은 사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네. 보게 되면 좀 미래가 좀 암울해 보인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 있고 이제 당적은 안 갔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제 지지 선언을 한 맞아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중도 보수까지의 확장 지금 그리고 TK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뭐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의 지지를 얻어낸 거니까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저는 제가 공식적인 지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뭐 아침에 라디오도 하고 있고 뭐 메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86년생으로서 86을 밀고 있거든요. 86. 80% 투표율에 60% 득표율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조어가 기가 막히네. 제가 예. 86년생이에요. 86 학번들과 함께 갑니다. 저는 86 선배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번 이 대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저는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정말 이 헌법 수호 세력들이 지금은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좀 지지를 모아서 투표 포기 내지는 나이브한 투표. 뭐 어차피 내가 안 가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하게 정말 이번에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투표해서 투표율 80%, 득표율 60%꼭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86년생 신인규님. 제가 86. 네, 86년생 신인규님. 장혜찬님은 몇 년생입니까? 거기는 이제 88 올림픽이죠. 제가 아시안 게임이고 제가 2살 위고. 아니, 왜 그렇게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를? 진짜. 아니 좀 만나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뭐 너무 만날 기회가 정확히 별로 찍어줬죠. 없어가지고. 정확하셨습니다. 팔이에요, 장혜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0이고. 그렇군요. 다그 네. 언저리에 좀 모여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언저리. 김용태도 보면은 김상욱 의원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청년 정치 하겠다는 사람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기생하면서 그 와중에 자리 하나 먹어가지고 비대위원장 타이틀 달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젊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왜 그래? 김용태 그때 여기 불러다가 그때 당선됐을 때 언제야? 불렀잖아 조용히. 내가 그래가지고 김용태 불러놨길래 내가 그날 그래 여러분 경향TV 찾아보세요. 내가 김용태한테 앉아있길래 내가 제가- 한마디도 안 하려다가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자, 좋은 얘기로 포장하겠습니다. 구경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불렀습니다. 김용태 제가 안 의원님 불렀거든요. 네. 당선되셨으니 같은 90년대생으로서 어. 오케이 알겠다. 어. 대신 국민의힘에 가시더라도 젊은 정치가 그렇지. 무엇인지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보여달라. 그 나이 많고 선배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를 내고 할 말을 다 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분통이 터진다 이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니, 당연히 비판받을 진영이 너무 많죠. 김용태라는 정치인은 결국엔 지금 젊음을 팔고 있는 거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양두구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미래를 팔고 미래의 비전을 팔고 국민들과 함께 정직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보수 언저리나 보수 진영에서 지금의 이 정말 가짜 보수 퇴출돼야 되는 이 보수 영역에서는 왜 이렇게 가짜들만 넘쳐나느냐. 네. 그래서 전 이번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선거를 뭐 맞아요. 매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선거 이 대선에서 전 엄정한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이게 회초리가 이제 몽둥이로 바뀌는 시간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김상욱 의원의 이런 지지 선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화답을 했냐? 우리 당의 입당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당장 그 김상욱 의원이 뭐 입당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좀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소신은 그렇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김상욱 의원을 잘 쓸 것 같아요. 잘 쓸 것 예,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진짜 인재,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같이 손을 잡고 싶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홍준표하고도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홍준표 씨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데. 저는 구석기 시대를 통틀어서 최악의 정치냐고.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역대급 하고 최악의 정치. 아니 그리고 자기가 어제 말한 거하고 오늘 말한 게 완전히 너무 달라. 틀려. 예.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지적을 안 하냐고. 나 제가 너무 매일 기분 나빠. 지적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싫어하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같이 포용하고 들어가려고 끌어안고 하는 한다.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키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보수 쪽이다 보니까 왜 저한테도 왜 민주당 가서 정치 안 하냐 이런 되게 얘기들을 많이 많이 하죠.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당적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 이번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전 해야 본인은 된다는 입장이고. 거짓말쟁이야. 그때 당을 만든다 그랬잖아. 아니 못 만들었죠. 아니 이러면 슬픕니다. 저 진짜 못 만든 사람한테 생각을 하고 싶었으나 수산 씨, 못 성공에 만든 이르지 사람한테 못한 지금 겁니다. 예.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면은 저 이거 굉장히 속상합니다. 소독약 발라주는 줄 알고 상처 내밀었더니 소금 물 뿌려버리면 이거는 아니 너무 따가웠어요. 따가웠어요. 방금. 지금 너무 따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당적을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1년 전에 썼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가짜 보수, 완전히 참칭 보수, 구태 보수들을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불로 치면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는 항공 진화는 완료된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불이 진화되면은 이제 지상 작전을 좀 해가지고 잠부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전 잠부를 잡아야 된다. 그 생각에서 제가 당적을 못 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근데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신인규 변호사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호의가 그래서 있다고 사실은 많이 되게 들었어요. 네.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방송 욕심 아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오해받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자꾸 중간에. 아니, 그래서 저는. 폭주 기관차다, 아니, 그래서 폭주 저는 기관차. 이 반정치라는 걸 끝내야 되는데 그 반정치에는 검찰 정치, 언론 정치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홍준표, 이준석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이에요. 전 이분들하고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제가 얻은 당적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바깥에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데에는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가겠다. 아니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대망론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망론 글자가 무슨 색깔인지 시퍼렇네요 보니까. 굉장히 또 예리하시네요. 야. 또. 대망이 또 예리하셔. 대안과 희망이라며. 예. 근데 왜 시퍼렇냐 이거야 지금. 신인교의 색깔은. 굉장히 파란색이 많네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인데 새로 고침 사이에 이제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김종대 의원님 같이 해가지고 정의당 색깔 하나 너들이 예리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당정 여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김상욱 의원도 제가 뭐 얘기는 안 나눠봤지만 뭔가 본인의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마음 자체를 이번 대선 때는 정말 하나로 좀 뭉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자 거예요. 여기 네. 또 저에게 욕하시는 박병엽님 영희 하루 종일 방송만 하냐 일 좀 해라 이랬는데 나 오늘 지금 재판 갔다 오셨어요. 인천 재판 네. 갔다 왔어요. 인천 재판 가서 내가 매우 정말 어렵게 다녀오셨습니다. 기분이 지금. 들떠가지고 네.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좋아가지고 왔는데 일 좀 하라니요 정말. 여러분 섭섭합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모든 방송 하실 때 노트북으로 다 댓글을 봅니다. 다 봐. 진짜 대단해, 나 깜짝 실시간으로 다 놀랐어요. 봐. 네. 기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댓글을 봐. 채팅창을 이렇게 키워서 근데 보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대단하신 게 네. 저는 댓글을 잘 못 보는 게 저 말할 걸 생각하느라고 못 보거든요. 네. 어떻게 말씀도 하시면서 댓글도 다 멀티플레이가 보시는지 되신다고 하시는 대단하신 거죠. 거예요. 이건 네. 진짜. 아 그랬더니 바로 영희 누나 예뻐요. 영희 누나 사랑해. 아침부터 바쁜 우리 노변. 그렇지. 아니 난립니다. 이렇게 선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뭘 잘했다고 어떤 얘기를 오늘 했냐. 헌재 윤석열 박근혜 만장일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어떤 워딩을 합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 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야 이거 말하기도 정말 싫어. 네. 그런 걸 날 시켜요 근데 왜 그런 제가 싫어서요. 걸 답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김정은이나 야 공산 국가?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러면서 공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니 그러면 내란 수계랑도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내란 수계라는 게 결국 국민들에게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국민들을 네. 향해서 총구를 내민 게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도 군형법에 치면은 총살형인데 사형밖에 규정이 없고 일반 형법으로 보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 내란 수계와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 의식도 없고 헌법 정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선 후보 해보겠다로 나오니까 전 솔직히 그냥 대선 노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딱 근데 보면 이번에 대선 노래하는 어제 것 같아, 밀양 지금. 가가지고도 밀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대 그냥 보내주겠다고 다 밀양으로 이사 오게 만들겠다고. 그게 고향입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한심해. 밀양에서 어. 초중고 나오면은 의대 뭐 특례를 특례 해서 입학시켜주겠다고. 한심해. 예. 아 이게 헌재 그리고 이제 8대0 결정을 만장일치 결정을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비율을 들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비유적 표현을 하더라도 김정은의 비유는 그렇다 합니다. 네. 시진핑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시진핑이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걸 이미 이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씨가 그렇게 엉터리 같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확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만 막 추앙하다가 중국은 버리다가 결국 경제 엉망진창 만들어놨는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극우들이 싫어하는 공산당에 대한 비난만 해가지고 내가 표를 한번 네. 얻어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대선 후보감은 절대 아니다. 이게 전제도 잘못된 게 대통령의 파면 등 이런 판결 만정일치가 공산 이거 뭐 김정은 시진핑이 네네. 나는데 김정은 시진핑의 나라는 파면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헌재에서 파면 시키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그럼 총상이에요, 총살. 그러니까. 이런 좀 반응 그러네. 이게 좀 맞는 말이야?